20에서 31살부터 51세까지가 이 사람은 첩으로 살 수 있는 기간으로 보실 수 있다. 자, 경인, 계묘, 을사, 을유. 근데 여자 사주 75세 그 사주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보면 이제 이 첩이라는 사주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첩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왜 이 사람은 첩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연구한 차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을사, 을유가 두 개 있죠요. 그리고 관이 어디 있냐? 관이 어디서 을사일주에 관이 어디 있어요? 관이. 자, 여기에 있다. 여기 이제 관이 있어요. 소위 남자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관이 멀리 연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남자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얼른 보면 봐봐. 물 위에 오리가 두 마리 떠 있는 대로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 물 위에 오리가 떠다니니까, 자유분만한 사람도 돼. 자유가 분반하다. 자유분반하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근데 금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여기. 그럼 왜 이 사람이 첩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저 경금이 뿌리가 을경 합이 돼 있을 때 신금의 뿌리가 와 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는 언젠가는 이 유금을, 저 뿌리를 사유축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 사화에서 나의 관의 관 아닙니까? 쉽게 잘 봐요. 을목의 관은 경금, 경금의 관은 사화. 그러면 나의 관의 관으로서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저 관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사화는 언젠가 이 유금을 갖고 싶어 해. 그 말은 저 뿌리를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가는 것은 저 경금에 나이 많은 사람의 내 뿌리가 없어요. 여기에 갖고 있는 것을 언젠가는 사유축으로 내가 가지고 싶다 하는 이게 소위 첩을 할 수 있는 사주다. 이게 특징이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마 푸시는데 애로 좀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경우는 이제 언젠가는 삶이 어떻게 변해갈 거냐. 그럼 자, 여기에서 대우를 한번 볼까요? 대우를. 자, 관이 어디서 끝났어요? 관이 일찍 끝나죠. 일찍 끝나요. 그러면 관이 없을 때는 관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일찍 관이 끝나면 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내 아버지가 관이고 결혼하면 남편이 관인데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일찍 갈 수 있는 사주죠. 자, 그렇게 보면 그럼 어느 때 이 사람이 이 삶이 첩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언제까지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보면 자, 을목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어디 있어요? 토가 있어야 살아가는 거죠. 땅이. 그럼 여기에 기토가 있죠? 그 다음에 무기압 기토가 있죠? 20년간이 이 사람한테는 첩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디까지인가를 책정해 보면은 20에서 31살부터 51세까지가 이 사람은 첩으로 살 수 있는 기간으로 보실 수 있다. 그게 영원할 수는 없는 게 모든 매사는 영원한 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사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까지가 이 사람에 대한 관계성이 있다. 그러면 그 이후 삶은 또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보여요. 그럼 자, 50대부터 이 70이 가까이 70세까지 삶이란 것은 자, 화가 하죠, 화. 정화, 병화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정화의 기질은 어떤 것이냐? 항시 우리는 정화는 밤에 피는 꽃도 되지. 내가 밤에 피는 꽃. 그러면 자, 여기에서 끌어올 수 임수죠. 자, 임수를 끌어오면 정림 한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세 개의 을목이 변화를 이룰 수가 있겠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첩으로 살다 끝났을 때도 또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삶이 어떻게 변한가를 한번 여기서 공개적으로 풀어보자. 자, 그러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 여기 이 사람의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자, 미토가 재물이에요. 자, 미토가. 자, 미토가 재물인데
내 영역에서 가까운 재물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미토는 지지에 한번 계산해보자. 인신사회의 개념이 있다면 사오미의 개념도 있죠. 자, 그러면 사오미가 될 때는 언제 것인가? 을령합 신신이 두 개가 합의되어 있을 때 신신이 병화를 끌어오면 사오미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걸 생각해. 그러면 언젠가 합의될 때가 언젠가. 그러면 운에서 우리가 세운에 보더라도 경금이 또 하나 왔다. 그럼 묶이죠. 같이 묶여. 근데 병화를 끌어올 수 있다. 이때 사오미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신사의 개념이라는 것은 해묘미의 인신사의 개념이 있을 때가 있죠. 여기 이 글씨가 해묘미가 될 때, 해수를 끌어올 때 인신사에 될 수가 있는, 그때는 변화가 온다. 자,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사주를 푸시면 가장 정확하게 사주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면은 우리 천간이 목표라면 지지는 행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은 을목이에요. 나하고 같은 을목, 딸하고는 영혼이 존재하겠네.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서 끝난 미토에서 경금이 끝나고 본연의 삶이 이제 끝나면은 어떤 현상이 오겠냐. 여기는 사유축이라는 개념이죠. 축토는 사유축. 자, 사유축이 된다는 것은 이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게 벗어나는 영역이, 아까 토에서 벗어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나눠 보면은 이게까지는 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 영역이었다면 여기에서부터는 나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독자 생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해하시죠? 그러면 나의 재물이 올 때는 누구한테 재물뜸이야? 저기 경금에서 재물을 준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의 생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운의 흐름을 보시고 이제 딱 정해지면 사주는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원국 해석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그걸 읽어내고 다음에 이제 세운을 차근차근 대운 제비하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겠네라는 것을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을을이라는 것은 나 같은 딸이죠. 여자니까. 그럼 딸하고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유금은 누굴까? 사유적 유금은 나의 관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이 존재한다. 맞아요. 떨어진다. 여기에서 잘 봐서요. 이 핵심적인 보면 돼요. 여기 영역은 아까 나의 영역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영역은 아까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 때예요. 이 흘러가면 사유축의 유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거냐. 이제 자식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식이 사유축이 되어 있는데 금의 뿌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식을 이 사람이 데리고 가겠냐 안 가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한번 봐야 돼. 자, 그런데 언젠가는 자기 이 여자를 처음에 갈 때는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 정화에서 정환항시 임수의 물 끌고 온다고 그랬어요. 정님 한목이 가능성이 있어요. 오래 가면 걸릴 겁니다. 열이나 오래 가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님 한목이 되면 을목이 세 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이 관계성은 사유축 유금이 요게 다 저 금하고 화불에 가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식을 뺏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가본 거지. 쉽게 해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딸이 거기서 존재하고 계속 있을 것이냐. 처음에는 데리고 갔겠지. 근데 나중에는 그 딸이 거기 살 수가 없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다시 엄마한테 와. 엄마하고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관계를 전부 훑어보면 이제 자식하고 관계에 내가 자식을 그 첩으로 살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오겠는가를 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관계를 잘 훑어보면은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보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합하고 나이가 먹었을 때 합하고 틀려요. 이거 아셔야 돼요. 관하고 젊었을 때 관하고 합이 될 때와 나이가 먹었을 때 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합이 경금 이기사준 항시보지만 경경이 묶였다 한 얘기는 여기 이 얘기는 뭐 예측이 뭐냐면 너가 금을 하고 묶일 것이라고 예측해 준 거예요. 대운에서.
그러면 경금이 2개월 때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 그때가 경자년이었다. 경자년. 이때부터 자, 묶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가 온다는 얘기는 이미 이 온다는 얘기는 자옴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을에서 묶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통 봤을 때 을경 합으로 묶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가 안 좋아요? 척추계통이 안 좋습니다. 척추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상담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날 때 척추가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질병론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운이 이신사의 운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죠. 잘못하면 가실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전체 해석을 아우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렸을 때 한번 봐봐. 여기서 한번 사회적으로 방법을 한번 길러볼 건데 신사대운으로 봅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 왜 잘 보는 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냐 그러면 저 신금은 그럼 뭐를 어디다 쓸 거냐 그 말이에요. 저 신금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병화를 끌어오는데 자, 끌어온 건 좋아. 근데 여기하고 대조를 해보라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떤 금은 칼자루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칼자루 어디로 갈 거냐 그 말이야. 자, 나한테 오면은 저 금은 어떻게 돼? 경금은 연애 경금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 혼동할 수가 있어. 잘 보셔야 돼. 여기서 혼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원이 조금 여러분들이 그 기초로 안 하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기초를 다 하신 분들은 얼른 얘기 금방 알아들어. 자, 봐요. 신금이 사유축의 뿌리를 나한테 왔다 그 말이지. 칼자루가 됐죠. 그럼 이제 이거 자리를 차지했어. 그러면 이것도 합이 되는 거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을경 합도 된다. 2대1 합이 안 되다가 이럴 때는 합이 된다 이 말이지. 이제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나의 이 칼자루는 나의 사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칼은 여기로 칼자루가 돼. 근데 그렇게 되면 2대1이 안 되다가 요게 딱 찾아니까 아, 나도 합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신신이 되는 거지. 이제 이것을 착각할까봐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했을 거예요. 얘기도 내가 많이 안 했고. 왜? 단계 가지고 올라가야 그 이해가 돼. 그렇지 않으면 처음 초보자들한테 얘기하면 그걸 못 따라와요.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들이 창업반이고 시간이 지나게 아는데 이런 걸 잘 푸실 때 착각 안 하시면 돼요. 내 뿌리를 찾아서 상징하라고 그랬어요. 사화의 신사 뿌리는 나하고 합을 하게 돼 있다. 합을 했더니 이제 요거 남았잖아. 그래 을경 합을 한다. 여기까지를 아셔야 돼. 그전엔 잘 생각 안 했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신이 됐다. 자, 이렇게 보면 신신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대운은 신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신이라는 건 병화를 끌고 오겠죠. 그렇죠? 자, 병화를 끌고 온다는 얘기는 뭐가 새로운 뭔가를 찾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때는. 그럼 자, 병화라는 것은 태양은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거. 이 사람은 아름다움을 굉장히 이런 어떤 사람이야. 요때 그 나이에도 멋이 늘어진 사람이야. 차림새고 뭐고 멋이 늘어져. 요런 스타일하고 되긴 사람들이 이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간다고 계산해 봤을 때 대학을 가겠냐 못 가겠냐 볼까요? 자, 신사대운이에요. 신사대운. 그럼 이제 18살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병호죠. 자, 병호니까 여기에 이제 병호를 대입해 봐. 그럼 사움이 될까 안 될까? 사움이 되죠. 병호 오니까 사움이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병호가 뜨면 사움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그 1학년 때도 꽤 멋이 좀 늘어지지. 학교 다닐 때도. 그러고 병화의 재물은 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신사대운이니까 사유축에 유금을 대연할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그러니까 얘는 고등학교로 상업학교 가는 거지. 금융회계 쪽으로 갔을 거라 그 말이에요. 상업학교 출신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8, 9살 때 무신 아니에요. 자, 무신. 자, 우리 고3 때 이제 취업도 하러 나가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신이 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신이라는 거 한번 써봐. 무신이 오면은
인신사에 되죠. 그렇죠? 무토가 기토의 무기 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기토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 내가 여기에 뭔가를 자리를 잡기 위해서 내가 집을 떠나가는 상태. 그 인신사의 개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지, 못 가지. 을목대학이니까 을합을 안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을목이 심어도 역시 봐도 보면은 아까 신금 아닙니까? 저 신금이 여기 와 있으면 저거는 신사죠. 차지하면 합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금으로서 취업하러 나갈 때 고향 떠나서 갈 수밖에 없는 사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갔는데 취업을 하러 갈 것이다. 그 다음에 21대운 애가 경진대운이죠. 그러면 이제 경진이에요, 경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합도 젊었을 때가 늙었을 때 합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 뿌리가 어떤 차원인 거냐. 자, 그러면 경금이 두 개 와서 2대1 합이 돼야한데 다 2대2 합이 되죠. 신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칼자루가 끼어지 두 개 끼어진대야. 그럼 자, 칼자루가 두 개씩 끼어졌으니까 무술 한다? 그거 아니야. 진유 합금 합을 하고 하잖아요. 인묘진도 되고 진유 합금도 해요. 이건 인묘진도 됩니다. 왜? 인이 진토와 을목의 뿌리가 인묘진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절대 근급신 안 해요. 우리 물상노는. 누가 물어봐 왜 그랬냐? 너가 이 을목이 오면은 여기 인묘진이란 것은 인이 오는데 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을목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묘가 되는 거예요. 진토가 왔을 때 인묘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연이 뭐냐 그러면 잘 보세요. 경금을 합을 해서 인묘진이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인묘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좀 가지고 있는 나이 먹은 사람이지. 네, 이해하셨죠? 여기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경금에 하나씩 차지했는데 이 진이 진유 합금도 관계성도 남자지만은 인묘진이라는 것은 경금의 재물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재물이 뿌리가 있는 남자를 만나는데 인신사회가 된다는 얘기는 자 봐요. 저 경금의 뿌리는 친이라는 게 와요 안 와요? 인신사에 대한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누구를 만났겠느냐. 저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데 인신사에서 열차에서 만난 남자를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났다 그 말이지. 그 사람하고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인연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동고생을 하게 되고 결혼 처벌하게 돼 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중에서 만난다는 사람이 있고 해외 가서 만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만나는 인연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행 중에서 만난 사람이야. 기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어디서 만났냐고 물으면 기차 안에서 만났다 이게. 기차 안에서 만나 같이 옆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계기가 돼서 만났다. 근데 처음에는 저 사람이 총각인 줄 알았다. 이런 개념이었겠지. 그 사람이 저 아저씨라고 속이지 소리 안 했겠지. 그렇게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국을 놓고 풀어봤을 때 그렇게 본다.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런 찾아보면 어느 정도 나올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신신이 될 때 왜 너는 뭘 직장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짝짝을 만난 거 아니, 짝짝. 두 개가 짝짝 만나는. 관하고 쟤하고 둘이 짝짝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나란히 짝짝이 만나는데 어디요? 애식장이지. 애식장에 근무했었어요. 애식장에서 근무했다, 그 말이지. 근무처는 애식장이었다. 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신신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화를 끌어오니까. 짝짝으로 짝짝을 지어준 데가 어디예요? 애식장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물상론에서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애식장에서 근무하다가 여행 도중에 아까 얘기한 경금의 남자를 만나서 이게 꼬임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동거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첫 생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때부터 이제 네가 그 확실한 동거 입장이 소위 동거녀란 입장을 표현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그러죠. 그럼 이때 기토가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해묘미가 된다 그러면 해묘미
그럼 내 영역이 이쪽 영역이 아니에요. 이쪽 영역에서 해묘미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토가 물이 성립하고 뿌리가 해묘미가 되다 보면 이때부터 자기가 정착을 하게 돼. 뭘로? 저기 첩으로 정착이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혼 관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게 20년 동안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 경우는 20년 동안에 살다가 그 이후의 관계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엮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축토라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새로운 사유축의 관계는 잘 보세요. 사유축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요 사유축이 51대 운에. 그럼 그 남자하고 헤어지고 났을 때는 아까 보상도 받았겠죠. 보상도 받고 축토 사유축 재물도 받고 해묘미라는 것은 뭐예요? 집도 받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집과 자금력 일부 받았겠지. 근데 이제 그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자유로워졌다. 자, 이제까지는 본인에서 그 터가 있었어요. 땅에서 자리 잡은 정착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가 됐어. 자유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자유인이에요. 51대면 내가 자유로워. 그러면 또 뭘 생각해? 또 새로운 남자를 드러낼 수 없는 사유축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지. 자, 또 다른 남자를 만나보면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60대에서 이제 50대 만나서 또 같이 살다시피 살았어. 동거를 했는데 자오묘가 걸릴 때 이제 뭘 했느냐. 아까 투자했단 말이야. 그 남자가 아까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에 회사에 투자를 해줬다가 회사가 망해. 그 결과적으로 다 털리고 그 남자는 포탈에서로 가고 자기는 남는 건 누구 홀로 남아? 여기에 자기 딸하고만 남게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까지는 쉽게 해서 자기의 소위 사실혼 관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기의 또 어떤 영역의 관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목대원으로 갔을 때는 내가 묶여서 문제가 되는 관계, 이렇게 3단계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왜 이 사람이 첩으로 살아야 했던가, 또 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했었고, 또 자식 관계는 이렇게 다시 평생 동안 딸하고 엮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여기서 끝나고 나면 누가 와? 엄마가 오는 거예요. 자기 똑같은 정림 한목 을목이 와서. 그래서 여기는 자기 영역, 여기서는 또 부모를 엄마를 모시고 사는 영역, 친정 엄마 같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불쌍한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도 푸시고 또 그런 상담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